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집행부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이십니다.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윤홍창 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로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도 160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안보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위대하다 하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3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충청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또한 충청북도 기금 운영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신규 교사 배치의 건에 대하여 우리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도정 질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은 답변서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균형건설국장 조병욱입니다. 먼저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송 한 곳을 추천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 그 당시 오송을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 추천 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정량적인 부분이 인구, 배후 도시의 인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지 면적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그 추천 이유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내준 후보지 추천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광역 지자체별 한 곳만 추천해달라고 하고 또 인접 지자체 배후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입지 전제 조건의 최소 조건으로 달아서 이것을 균형건설국에서 따져보니까 만족하는 도시가 오송밖에 없더라. 그래서 추천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강원도와 충북, 전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9월 26일 국토부에 공문을 접수하고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도내 각 지자체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춘천, 원주, 태백, 철원 등 4개 시군의 유치 계획서를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나주와 곡성 2곳을, 경상북도도 포항, 청도 유치 신청서를 복수로 선정해가지고 국토부에 접수시켰습니다. 강원도에 제가 잘 아는 도의원이 있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강원도에서는
지역 소외감에 들지 않도록 신청을 원하는 도내의 모든 지자체를 참여시키자. 또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대응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시도마다 행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같은 경우는 5가지의 그 추천 조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군별 검토를 거쳐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된 5성을 추천하게 된 거고요. 제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충주, 단양, 문경, 영월, 원주까지 배후 도시를 합쳐서 한 81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미달이 됐었고, 물론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철도 관련 시설 이런 게 많다는 거는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공문에 한글을 못 읽어서 그렇게 원하는 지자체 신청을 다 받아준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별로 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 아니다. 다만 참고 사항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자료 제가 조금 있다가 공개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를 웬만하면 모두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전혀 일단 파악하지 않았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내부에서만 좀 고민을 했고, 국토부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에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국토부의 관계자한테 우리 2군데 줘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들 변명이 조금 궁색하죠. 그래서 제가 인구 가지고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원주시의 시의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원주시의 신청 배경을 자료로 받았더니 원주시는 인접 지자체 배후 인구 100만 이상의 조건에다가 경기도와 수도권을 넣어가지고 1000만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00만 명. 제천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떨어진 도시가 100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천이야말로 충주, 원주, 이천, 영월, 평창, 단양, 문경 이쪽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1000만 명의 배후 인구 도시가 있지요. 충청북도에서 조금만 더 넓게 봤다면 판단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제천 시민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했어야죠.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판단할 수 있지요. 예, 국토부에서 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추천을 한 겁니다. 물론 시군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그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만은 행정 절차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의견 수렴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철도 역사를 상징하는 철도 화물 열차의 착발역이 제천에 있습니다. 거기 5가지에 지자체가 내세울 수 있는 접근성이나 또 지자체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 관사천, 동양 최대 조차장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통계에 우리 제천역은 연간 이용 객수가 12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3,400명씩 이동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 철도의 꿈을 못 꿀 때 우리는 1941년도에 중앙선 개통했어요. 얘 충청북도에 아무도 안 열릴 때 열렸습니다. 1955년도에 충북선 열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을 대표하는 철도의 요지입니다. 우리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석탄하고 시멘트를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조국의 근대화가 있는 거예요. 제천의 철도 역사를 빼면 조국의 근대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천은 철도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놓쳤어요.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 충북선, 거기다가 충북 내륙 순환 열차, 정선 아리랑 열차까지 6개의 노선이 겹치는 전국적인 구간이 없어요.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우리 제천은 공모서리조차 내지 못한 이런 억울함을 당했어요. 어떻게 원주보다 우리가 못하고 군산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곡성하고 나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해는 좀 가시죠?
예, 물론 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제천에 뭐 철도 노선이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을 비롯해서 3개 노선이 있고 또 철도역도 7개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차장, 그다음에 지금 폐설로도 2군데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잘 파악하고 그리고 다 계시네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철도교통의 요청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 군영건설 국장님이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천이 이런 조건을 가진 제천이 공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여건의 후보지도 신청도 못 해봤어요. 지금 제천 시민들 부글부글합니다. 도의원 사퇴하라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뭐하러 도의원 뽑아놨냐고. 이런 제천 지역 홀대로 나오는 거예요. 북부 지역 홀대로는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그때 당시에 군영건설공에서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고 판단했으면 적어도 이런 조건까지 안 온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도 좀 생각했어야 되고 타 시도의 움직임도 검토하면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정말 제로배 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무리 균형 건성을 외쳐도 충청북도 균형 발전 생각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뭐 홀대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소홀히 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합니다만 홀대를 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황상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다른 시도처럼 정무적인 판단은 좀 했었어야죠.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지금. 자,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가슴을 열고 얘기해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군데 안 하겠는데 두 군데 신청한 데 있고 막 네 군데 신청한 데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한편으로 보면 충북도가 뭐 책임질 문제긴 하지만 예, 시군 의견조에도 아는 상태에서 충북도가 좀 난감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추가로 한다면 예.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우리가 보내는 거야 어떻게 맞겠느냐 예, 예. 그렇게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아, 예, 알셔서는 이제 충북도도 저도 몰랐는데 충북도에서 의견조를 안 했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확실히.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예,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또 이제 화가 날 일이고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또 이제 화가 날 일이고 두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네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충청북도가 책임질 일이긴 하지만 시군의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충청북도가 좀 난감할 것 같고 충청북도가 추가로 한다면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보내는 거야 뭐 어떻게 맞겠습니까? 받아주는 것으로 의견 조율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충청북도에서 의견 조율 안 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렇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화가 날 일이고 국토부 담당 부처 과장이 조무영 과장이 충청북도에서 올라오면 추가로 받아주는 조건으로 내부 의견 조율했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추가로 제천시의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은 추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제천 시민들이 우리 지사님하고 국장님에게 바라는 대답이 그겁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경쟁은 한번 시켜달라. 우리 제천 시민들은 지금 균형 발전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만 저기 좀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다른 시도는 정부도 공유하면서 국토부의 의견도 타진하는 등 그런 발빠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반성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장 제천시 협조 요청해서 국토부에 국립청도박물관 후보지 추가로 선정해서 올려주시고 제천 시민들 억울함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정 과정서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본의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뺄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기준 전국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은 총 600개에 달합니다. 1998년 117개에서 약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 누적 금액은 약 7조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출자 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들 기관의 예산 낭비, 잘못된 인사 관행, 도덕적 해이 이런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출자 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도민의 혈세를 지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14개가 있습니다. 2015년도 1년치 출자 출연 기관의 세출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5,813억 정도 되는데요. 2013, 13, 15까지 3년 동안 세출 규모가 1조 6천을 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세출 규모가 우리 충청북도 본예산의 10% 이상입니다. 맞죠? 네. 10% 이상이면 엄청난 혈세가 출자 출연 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건데요.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어떤 방안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경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서부터 15년까지는 자체 평가를 해왔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라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연방에 연동을 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네, 16년서부터는 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이 되고 충청북도 그 출자 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립이 돼서 14조에 따라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 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자체 평가했잖아요, 그죠? 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공정성, 객관성을 주장을 해도 이게 자체 평가라는 게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가진 공정한 평가라고 잘 평가를 안 해요. 근데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다행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겨가지고 한번 신뢰를 회복해 보자. 뭐 민간 전문가 위주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네. 공정성 확보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한다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각 기관을 자체 평가한 그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리 좀 루스하게 했다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정감사나 감사원에서 업무상 부적정하거나 부조리하다고 지적되면 관계기관이나 관계기관한테 어떤 페널티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종합감사가 돼서 지적 사항이 오면 저희들한테 처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출자 출연기 기관장한테 그 처분 요구대로 징계 절차가 필요하면 징계, 주의가 필요하면 징계하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럼 기관에서 조치한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의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이네, 그죠? 네네.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2014년 출자 출연 기관의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어느 기관이고 내용이 뭐죠? 예, 2014년도에 감사원에서 충북문화재단, 충주의료원,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은 문화재단인데요. 인력 채용 시 서류 전형 심사에 대한 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직원 채용에 관한 부적정, 이 두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 채용 과정에서 당초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관련 직원이 채용 등에 관여하면서 공무원 가족이나 지인 등뭐 이런 사람들이 채용되도록 특채를 종용한 이런 부조리잖아요, 그죠? 예, 채용 과정에서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지사님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후속 조치는 아까 말씀드려서 감사원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뭐 주의만 주라 그래서 주의 줬다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출자 출연 기관에서 이런 상황이 재발이 되면 감사원에서 주의를 주라 그랬다 그래도 조금 더 강화된 것을 좀 줘야 되겠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고요. 2014년 감사원 지적 사항에서 인력 채용을 하는데 서로 전형 심사 업무가 부적정하고 공무원 가족이나 지인 등을 채용하는 데 관여해서 부적정하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어떤 조치 취했어요? 예, 그 당시 감사원 처분 요구가 산하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직원 채용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조치하도록 처분 요구가 돼서 감사원 처분 요구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그 징계에 충실한 것은 좋은데 이게 말이 좀 안 됩니다. 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자숙해야 될 기관이 내부적으로 부조리한 직원을 교육을 하고 또 청탁 관련자한테 단순하게 주의 조치하고 이거는 좀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감사원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앞으로는 정말 좀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발생된다면 그 처분 요구나 규정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뽑아봤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비리 관련 기관의 예산을 5%에서 10% 정도 감축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한 120억 정도 받는다 12억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 정도로 좀 강하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청렴한 충북을 만드는 데는 일벌백계하는 그런 처벌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네. 실장님, 2015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적한 단체와 내용이 또 있지요? 충주에서 받은 거. 예, 충주시 감사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시군 출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건도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양성재단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인재양성재단 말하자면 인재양성재단이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학재단 지원 조례가 없는 12개 시군에서 2008년부터 15년, 16년 초까지 한 280억 거뒀죠. 그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 지방재정법이 그 15년에 개정이 돼서 16년부터 지방재정법 18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들이 장학재단 받고 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시군에서 도가 설립한 출자 출연 기관에다가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6서부터는 시군 출연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총액이 280억이 아니에요. 280. 총액 12개 시군에서 거둔 게 예. 15억씩 해가지고 7년간 예. 그렇게 거뒀죠. 네.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지방재정 이렇게 더욱 어렵게 만들어도 됩니까? 지방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값도 보통 값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조례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냥 거둬줬겠습니까? 그래갖고 감사원에 걸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시군과 협의를 했고요. 시장군수가 재단의 이사로 있어서 충북 지역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협의가 됐고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 수입으로 장학 사업하는 것은 출연한 만큼 시군별로 그 장학생을 선발해서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합당한 일이라면 지적 안 당하잖아요.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죠? 아무리 공감했다 그래도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 공감해서 그래 인재 육성이니까 돈 걷어내 이렇게 낸다고 이게 법이 고쳐집니까? 안 되는 거지. 법 위반한 거지, 그죠? 법 위반 안 했다면 이거 감사원 지적 안 당했죠. 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제 법 자체가 개정이 15년도에 개정이 돼서 16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현행 법 개정된 사항으로 지난 거를 보니까 그런 것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거둘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서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 또 아까 그 인사 채용 문제들
이런 것들에 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실장님이 선두에 쓰셔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항시 투명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출자 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 능력이 검증된 분을 모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북문화재단이 이번에 도내 자체 평가의 9개 기관 중에서 14년은 8등, 15년은 9등 꼴찌했는데 맞죠? 예,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육성재단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인데도 말이죠. 기관 순위 8개 중에서 6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양 기관만 2014년도, 15년도 감사원부터 부적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한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지사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런 기관들은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4년, 15년 최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거는 지사님하고는 뭐 관계없는 기관이지만 관계는 있지만 이사장은 아니시니까 충북발전연구소 문제 있어요. 계속 꼴찌 이게.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기관이만큼 배전의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시종 지사님에게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 교육청에는 신규 직원 배치, 신규 선생님 배치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20분의 시간이 정말 야속합니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과 교육청에게 하려고 했던 우리도 기금 운영에 관해서 신규 교사 배치에 관해서는 4월 임시회 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